반갑습니다. 빌랍 정부 무제한 매입 이후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급 있는 거를 사거리 매입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급하는 주체가 있어야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하는 주체는 이익이 있어야 공급이 됩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공급을 할까요? 당연히 본인들도 이익이 있어야지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희들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인 것 같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 연도수 중에 71년생이 인구 분포도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1년생이 제일 많아요. 71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54대입니다. 저 앞에 지금 50대가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자기 나이 계산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전후의 은퇴 세대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구 분포도와 경제 흐름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서울에 집값이 상승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국민평형 34평형도 거래가 많이 되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5구, 우리가 말하는 25평형, 이 평형의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대, 40대들이 주로 집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엄마, 아빠, 자제분 한 분 이렇게 해서 3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굳이 비싼 84보다는 59가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윗세대인 50대도 보셔야 돼요. 50대들. 이 50대들이 은퇴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퇴 시기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으면 뭐 돈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노후 준비를 20대부터 차근차근 하시고 연금도 넣어 놓으시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50대들 생각하니까 저도 50대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위로는 부모님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제들은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를 모신다는 개념보다는 각자 생활을 하지 않을까 슬프네.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0대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책임지고 부양을 해야 되고 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통 3명에서 6, 7명까지 막 놓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를 못했어요. 자식이 노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가 되어 있고 우리 밑에 우리 자식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의 흐름 속에 바뀌는 애매한 나이대가 뭐다? 50대예요. 그래서 이 50대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뭘로? 다가구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매시장에서 사람들이 과열되었다,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낙찰받을 걸 왜 경매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해도 다 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반 매매하고 경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뭐가 많이 나온다?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부동산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초기 투자금과 경매로 투자할 때는 초기 세팅비가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리고 지금 경매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고 하면 리셋,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세팅하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건 내가 매입을 잘못하면 대부분 전세를 많이 낀 거를 매입을 해야 돼요.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금 보유하는 게 없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나도 경매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다가구인데 서울에서 다가구 1번지가 어디입니까? 반환구죠. 그 안에서도 입지가 괜찮고 신축급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이고 물건 종류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토지는 39.9평, 약 40평 되고 건물 면적은 얼마? 102평이 되고 임의경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18억 2,900에서 한 번 유찰되어서 14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20년 10월 23일. 그러면 이제 딱 만 4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물건이고 과밀 억제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5층에는
다락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하층은 3개, 1층 내지 4층에는 각각 4개의 호실로 해서 총 19개 주거용 호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용 시설은 지하가 허가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만들어지는 신축보다는 유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호수는 영호수, 가구수는 한 가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하는 다중주택 1층이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사무소. 그래서 우리 물건은 다중주택이 아니고 근린주택이다.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5층은 다락 계단실로 만들어졌다. 이 다락이 있는 물건들은 허가를 받은 다락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다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은 2020년 10월 23일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명도할 때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면 힘든 상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 한번 볼게요. 네이버 지도 보시면 2호선 신림역, 그 다음이 무슨 역이에요? 봉천역이죠. 이 신림역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딱 10분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먼 거리는 아니고 이쪽 지역까지는 약간 평지에 가까운 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신림역 안에서는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면 거의 역세권 가까이로 보시면 돼요. 임대 수요도 많고 신축급이니까 임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물건은 월세가 얼만큼 받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한 부동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해당 물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몇 년식? 2020년식이다. 그래서 우리 물건 주위에 있는 물건을 보면 한 우리 정도 되면 이 동네에서는 완전 신축급이니까 500에 50에 관리비가 8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면 관리비 8만 원 받으면 실질적인 지출은 약 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관리비에서도 한 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월세에서 50만 원 받는다면 실질적인 나의 수입은 한 달에 방 하나당 55만 원이 됩니다. 55만 원. 우리는 방이 몇 개? 19개.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이제 55만 원 곱하기 19, 1031만 원 나와요. 정확하게. 1031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이자를 공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수기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수익률 분석표를 보셔야 된다. 감정가는 18억이고 매매 시세는 저희들이 그냥 이런 추정으로 했어요. 입찰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맞게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총 보증금은 9,500에 월세는 1,045만 원을 잡았네. 그리고 입찰 비용은 기준점을 저희들이 16억 5천을 잡았고 정액은 2천만 원 기준으로 이전 비용은 4%, 그리고 대출 비율은 상가주택이니까 85% 잡았어요. 연간 이자율은 5.3%. 이렇게 했을 때 16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내가 초기 투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면 3억 2천 정도 있어야 되고 이자 공제 후 실질적으로 한 달에 420 정도의 뭐가 생긴다? 월세 수익이 생기는 물건입니다. 서울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초기 투자금을 약 3억대를 기준으로 월세가 400만 원 나온다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또 다가구가 너무 크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이 또 너무 많고 애로사항이 생기는 물건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물건으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월세를 받는 방식이 있고 33M 돌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생들 중에 서울의 다가구, 지방 다가구 낙찰 받으시고 일부분은 이렇게 보증금 얼마의 월세로 세팅하고 일부분은 33M2로 수익 구조를 다양하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다가구에서 대부분 그냥 편안하게 월세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전체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다가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서 그러면 나도 33M2 한번 돌려볼까? 요즘 이게 대세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방을 하나씩 늘려가고 계시더라고. 제가 자주 통하는 저희 교육생들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전체를 33M2 돌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방 한두 개 빼고는 다 돌리시는 분이 있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가면 갈수록 단기 임대 형태의 집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33M2는 이 지역에 얼마 받는지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33M2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은 33M2니까 얼마? 33만 원. 그리고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관리비용까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임대료는 22만 원이고 관리비용은 일주일 얼마? 6만 원. 청소비용은 얼마? 5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33만 원 되는 거예요. 33만 원. 엄청나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는 일주일에 6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24만 원. 원룸에서 관리비 24만 원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쓰고 가스를 많이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원룸에서는 가스비, 전기세 다 합쳐도 한 달에 1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리 비용에서도 한 달에 24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입은 최소한 한 15만 원 정도는 될 것이고 임대료는 얼마? 22만 원이다. 그러면 사주면 88만 원. 청소비는 우리가 청소하는 이모님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방 하나의 월세 수익은 얼마 된다? 한 달에 100만 원은 무조건 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물론 공실 여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실이 얼만큼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몇 월달이요? 9월달이죠.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공실 없이 지금 풀로 대부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만큼 서울에 출장 고객들이 왔을 때 자기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잡으면 이 금액에 절대 못 있겠죠. 에어비앤비도 이 금액에 절대 못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조금 저렴하게 33M2로 가는 것이고 33M2도 여기에 가까운 오피스텔이면 이 금액 곱하기 2배는 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액을 현실화시키면 손님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제가 이걸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가구를 하나 낙찰 받는다 그러면 그냥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3M2를 일부분 돌리면서 하나하나 늘려가신다 그러면 전체를 다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억 5천이라는 입찰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시세도 똑같고 월세가 1,900만 원 나옵니다. 1,900만 원. 좀 전에 우리가 그냥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33M2로 돌렸을 때는 얼마 나온다? 1,900만 원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공실은 있을 수 있는데 운영하는 저희 교육생이나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공실이 생길만 하면 임대료를 살짝만 낮추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그러다 또 다시 올려놓으면 그에 맞는 사람이 또 못 찾았을 때는 일주일에 임대료를 한 1, 2만 원만 낮추잖아요. 바로 들어와요 또. 그러면 분명히 컨디션 우리하고 비슷한 물건이 임대료가 우리보다 조금 낮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루만 낮춰보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실투자는 똑같이 3억 2천이 되고 이자를 공제 후에 한 달에 수익은 1,280만 원인데요. 입찰가를 얼마? 16억 5천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완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갖고 누구는 400만 원 벌고 누구는 얼마 번다? 1,200만 원 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생들도 보면 월세 수익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다들 똑같은 다가구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더라. 제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걸 갖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나 공매를 배웠을 때 똑같은 자금으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수익 내고 어떤 사람은 1억까지 수익 내는 사람도 봤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배우더라도 1년 동안 한 개도 낙찰 못 받는 분도 계시고 1년 동안 4개, 5개, 6개 낙찰 받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때로는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발짝 더 뛰고 좀 더 고민하고 남들보다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